12월 12일 일요일 NHK 뉴스입니다. 양국에서 개막한 G7 지요 재개국 외상회의는 첫날이 11일 중국과 러시아 등의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는데 하야시 외상은 동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일반적인 형산 변경 시도에 반대하고 중국 측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G7 외상회의는 영국 중구 리버풀에서 11일 개막해 첫날 제1 세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야시 외상은 중국이 동중국계와 남중국계에서 일반적으로 형산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동시에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히 촉구해갈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회의에서는 내년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관해서도 각국 외상이 의견을 내놓아 하야시 외상은 극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7 외상회의는 호주와 인도, 한국 외에 아세안, 동남아시 국가연합 각국도 일부 논의에 참가한 가운데 이틀간 열리며 안전보장과 인권 문제,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회의 성과를 문서로 작성할 방침입니다. G7 주요 7개국 외상회의 참석차 영국 중부 리버풀을 방문 중인 하야시 외상은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일본 시간으로 11일 오후 9시쯤부터 25분간 회담했습니다. 회의 소두에서 하야시 외상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과거 각각 밴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만큼 비틀즈의 고자에서 첫 대면 회담이 실현된 데 위해 기쁨을 나눴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북조선 등의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미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 능력 강화가 불가결하다며 계속해서 긴밀히 연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야시 외상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있어서의 중국의 일반적인 형산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고 타이완 해협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협력해 가겠다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하야시 외상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기시다 외상에 가능한 한 이른 시기의 미국 방문 실현과 외무 방위 강력 협의 이른바 2+2를 개최하기 위해 투정을 서두르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내년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야시 외상은 또 일본 시간으로 12일 아침 열린 만장병서 정의원 한국 외교장관과 잠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태평양 전쟁 중인 중요에 관한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석의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조선 나치 피해자 가족 대표를 14년에 걸쳐 맡아왔던 타그치 야에코씨의 오빠인 이즈카 시게오 씨가 건강 문제로 11일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후임인 3대 대표에는 여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인 타쿠야 씨가 취임했습니다. 1997년에 결성된 북조선 납치 피해자 가족회는 중학교 1학년 당시 납치된 여코타 메구미 씨의 부친인 즈게르 씨가 10년간 대표를 맡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2007년에 퇴임하고 회임에 타그치 야에코씨의 오빠인 이즈카 시게오 씨가 맡았었습니다. 이즈카 씨는 사이타마 현내에는 기계업체 공장에서 일하는 한편으로 전국을 돌며 서명과 강연 활동을 계속했으며 대표직을 맡은 기간 동안에 7명의 단시 수상과 면담하고 피해자의 조기 귀국을 위한 대응을 요청했었습니다. 4년 전부터는 병마와 싸우며 활동했었으나 올해 83세가 된 이즈카 씨는 지난달 중순 건강학과로 입원했고 이대로 대표직은 계속 맡기가 어렵다며 14년에 걸쳐 맡아왔던 대표직에서 11일 물러났습니다. 새로운 대표에 취임한 여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이 타쿠야 씨는 11일 오후 도쿄에서 열린 납치 문제 관련 정부 주최 심포지엄에서 누나가 납치된 당시에 나는 앞살이었다며 34년 후에 3대째 대표로 싸워야 한다는 현실에 비할 데 없는 큰 모순을 느낀다고 말하고 왜 일본 정부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조용한 분노를 느끼며 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김정은 전미소에 대한 메시지로 피해자 전원을 돌려준다며 일조 양극은 밝은 미래를 그리며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말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조선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를 14일 걸쳐 맡아왔던 타그치아의 거씨의 오빠인 일즈카 시게오 씨가 건강 문제로 11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데 대해 기시다 수상은 11일 저녁 기자들에게 요코타 시게를 씨로부터 북조선 납치 피해자 가족회 위협받아 지금까지 큰 역할과 책임을 맡아왔다며 건강이 악화됐다고 들었는데 빨리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즈카 씨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납치 문제는 한 씨의 유예도 있을 수 없는 일본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새삼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남부 등 6개 주에서 토네이도가 잇따라 발생해 건물이 무너지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미 해양대기청 노아에 따르면 11일 밤부터 11일에 걸쳐 중서부와 남부의 6개 주에서 토네이도가 잇따라 발생해 각지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남부 켄터키주에서는 양쪽 공장이 무너져 당시 공장 내에 있던 증업원 약 110명 가운데 다수가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아 켄터키 주지사는 주 전체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11일 기자회견에서 지역 내 사망자가 70명 넘을 우려가 있다고 말한 뒤 사상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서부 일리노이주에는 아마존 물류센터 일부가 붕괴돼 45명이 구출되는 한편 적어도 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언론은 아칸소주도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다고 전했으나 상세한 피해 상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3월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수소 폭발이 발생했던 1호기에 대해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원자료 등이 들어있는 건물 내부를 조사하고 사고 초기 단계에서 원자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설비 등을 찍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호기에서는 해결료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일어나 수소 폭발이 발생했는데 규제위원회가 공개한 건물 내부 영상에는 콘크리트와 금속 파편이 바닥에 널려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건물의 4층에는 사고 초기 단계에 원자료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비상용 복수기라 불리는 설비가 있었고 오렌지색 탱크 2개가 나란히 확인됐습니다. 원자료의 증기가 탱크 안에 냉각돼 물이 되는 구조로 전원이 없어도 가동할 수 있는 중요한 설비이지만 사고 시에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규제위원회는 비상용 복수기 주변의 반사상량이 오염된 잔해 더미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인 최대 시간당 34mV/V라고 한 한편 설비 자체는 크게 파손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위원회는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해 원전의 안전 대책에 관여해야 할 과제가 있는지 검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NHK